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 보기, 역설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된 박찬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나가 대마도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나 일본부 설이라고 하는데요. 4세기에서 6세기 200년간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 서기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임나 일본부를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날조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사관을 낳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임나 일본부 설이 그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임나 한반도 설입니다. 임나가 바로 한반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학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국 주류 학계도 임나는 한반도에 가야다.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학계도 마찬가지로 임나는 가야다.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카시 토오루라고 하는 일제 식민사학자가 있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동방학지 제1집을 보고서 우리 학계를 평했는데 그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 그 레일을 그대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시기의 조선의 연구, 한국에 대한 연구는 그 후에 한국에서 조선 연구 사이에 단층이 없다. 서로가 틀리게 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학계가 설정해 놓은 그 논리, 근거하지 않은 사견 내지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땜질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태의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임나 한반도 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면 일본의 모든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사카 쪽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걸 보시면 가야를 임나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써놓고 가로 열고 임나 또는 임나를 쓰고 가로 열고 가야 이렇게 명시를 모든 교과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뭐 이제 자유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사한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개토 태양 비문이 있는데요. 뭐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제가 직접 이 자유사 교과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사 교과서인데요. 우리가 극우 교과서라고 하는데 서점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 보시면 자, 맨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서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장, 예? 앞부분에서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광개토 태양 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묘년저라고 해서 신묘년에 왜가 백제와 신라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임나 일본부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극우 교과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대마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대마도는 이제 상대마, 중대마, 하대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대마에 역사 민족 자료관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역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이 역사 연대표를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왜가, 도회, 바다를 건너서 바로 신라와 백제를 파했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임나 일본부설의 시초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광개토 태양이 400년에 내려올 때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 대마도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어떤 박물관,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우사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육붕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보면요. 여기도 임나를 먼저 쓰고요. 한반도 남부의 가야 땅에 임나를 먼저 쓰고 그리고 가로 열고 가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백제 요청이 있어서 조선에 출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에 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선 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도 나오잖아요. 일본서기에 있는 옛날 신공황후의 삼한 정벌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때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조선을 출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임나가 바로 백제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조선에 출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한반도의 가야 땅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문교 출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야 그리고 가로 열고 임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서적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지역 그리고 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경서적에 가야 그리고 가로 열고 임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도조차도 전라도까지도 바로 그 임나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동경서적 서적 마찬가지로 가야 땅을 굉장히 크게 해놨고 이것이 바로 임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일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봤는데요. 공통적인 건 뭐냐? 바로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은 임나 일본 부설을 주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나 일본 부설의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임나 한반도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무시하고 또는 방관하고 그리고 애써 왜곡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임나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임나는 일본 열도에 있으면은 아예 임나 일본 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본 열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다. 그리고 임나가 큐슈에 있었다. 그리고 임나가 오카야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들을 우리 학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나 한반도설이 있고 그리고 임나 일본 열도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고령에 있던 임나 비석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고령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이만 이시류의 설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임나 일본부 현판을 설치하고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가 자필로 쓴 비석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앞에 이렇게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서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석을 잘 보시면 임나 대가야 국성비라고 되어 있어요. 임나 대가야국 성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임나가 대가야라는 거예요. 임나가 가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임나 일본부설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임나가 가야다. 이걸 갖다가 비석으로서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임나가 가야, 한반도의 가야라고 주장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때 일본 군부 참모본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1882년에 임나 고고, 임나 명고를 간행을 하면서 바로 임나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 뭐냐면 지금 임나는 고령이다. 고령의 대가야다. 또는 임나는 김해의 대가야다. 또는 뭐냐면 나중에 임나는 하만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임나 한반도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비석은 고령군에서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옮겨지면서 1947년에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임나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확 깨버렸어요.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럼 뭐냐면 대가야 국성비다. 고령은 원래 대가야거든요. 임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야 국성비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학계가 하는 행태가 뭡니까? 여기다가 임나를 붙이는 거예요. 이 비석으로 보시면은 다시 임나 대가야 국성비다 이걸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는 뭐냐? 그걸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의 위치 문제가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서기로 본 임나의 위치. 자, 일본서기에 보시면 숭신천왕조가 있어요. 숭신천왕 65년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임나에 대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숭신 65년, 이때가 BCE 33년입니다. 가을 7월에 임나국이 소나 갈길지를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임나를 설명합니다. 야, 임나라고 하는 것은 축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임나의 위치는 어디냐?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자국에서 2000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자국에서 2000열이 이 축자국은 어디에 있냐면요. 큐슈의 북부에 있습니다. 축자국에서 2000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국지 동이전 외인조에 보시면 이 일본서기와 비교해서 이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구야한국에서 바다 하나를 건너 1000리를 가면 대마국이 된다. 그러니까 김해에서 1000리를 가면은 대마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해, 현해탄을 건너서 1000여리를 가면 일대국이 된다. 이 일대국은 일지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끼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끼섬이 있고요. 다시 바다를 건너서 1000여리를 건너면 말로국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잘 보시면요.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외인조와 일본서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서기에서는 축자국에서 2000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구야한국에서 1000열이 하면 대마도가 나오고 또 1000열이를 가면 일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 일기도, 이끼섬에서 1000열이를 가면 말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로국의 주변에 뭐가 있냐면 축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에서 얘기하는 축자국에서 2000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대마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측이라고 하죠. 1000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보면 뭐 한 400km 정도가 되는데요. 실측으로 얘기하면은 1000리만 되더라도 저 구야한국, 김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3000리라고 하면은 벌써 저 북한 땅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측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가기 때문에 하루나절에 가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섬을 가서 하룻밤을 자고요. 그때는 등이 없잖아요. 오후 4시, 5시가 되면은 어석어석해집니다. 해가 지니까 거기에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일기도에서 대마도로 갈 때도 하루를 자고 대마도에서 또 다시 배를 타고 김해로 갈 때도 하루를 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000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명확하게 축자국에서부터 2000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끼섬을 지나서 대마도에 도달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마도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조선통신사가 있잖아요. 조선통신사가 있는데 이 통신사가 쭉 이동을 해서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갈 때 대마도를 건너게 되는데 자, 대마도에서 보시면은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물고 일기도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큐슈 북부로 가는 그 노선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똑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북조해라고 합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힐 조예요. 분명하게 대표적인 뜻은 뭐냐면 막힐 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쪽이 바다라는 거예요. 북쪽이 바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김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일본의 관학자 미시나 시오에이는 북조해의 주어를 이게 임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축자국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이걸 한반도 남부에 비치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또 세이마스 야스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축자국 2000열이 여기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북조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북을 갖다가 앞에다가 붙여버려요. 앞에다 붙여서 축자국 이천여리 북, 그 다음에 조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한반도 남부에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학계는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서기 부분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우리 학계가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라고 하는 것은 일본서기 편찬자의 잘못인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본서기 편찬자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적었다 이렇게 원문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제 사학자들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여기에서 일본서기 번역서를 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축자국을 떠나 이천여리 그 다음에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게 번역이 막힐 조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되면 뭐가 되냐? 오역이죠. 완벽한 오역을 자행해서라도 이게 한반도 남부의 기매일 가능성이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번역을 행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북쪽이 바다에 막혀 있다는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임나라 한반도에 위치시키기 위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고의로 오역을 자행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마음에 안 드는 글자가 나오면 오류, 편찬자의 잘못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조해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조해도 정확하게 대마도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두 개의 조건이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계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계림은 당시의 신라를 얘기합니다. 신라의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김해가 맞을 수 있죠. 무추로 봤을 때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개 앞에서 보는 두 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다와 해류에 해당이 돼요. 축자구에서 이천여리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북조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바다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왜가 예전에 퇴각을 하는 그런 추정 경로가 있는데요. 그 추정 경로로 이렇게 본다면은 서남 쪽도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것은 대마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가 밝힌 임나의 3대 조건, 축자구에서 이천여리,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마도다. 이것이 확고한 대답이다. 예전에 역사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사실은 나갔었습니다. 그 상대편에 이도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이도학 교수도 인정을 했어요. 이 기사, 일본서기 숭신 65조에 의한다면 임나는 지금의 대마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전제로 깔은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나는 대마도는 일본서기의 확고한 대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근거로서 대마도의 임나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병선 교수님은요, 나는 대마도를 4회 답사하고 그곳에서 임나 관련 지명을 찾아서 임나와 관련된 지명이 대마도에서 80여 개나 발견되었다라고 그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80여 개의 임나와 관련된 지명을 찾아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두 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다유, 지다하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대 임나의 지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대마도에 대마도 박물관을 가보니까 박물관에 책이 한 권 있어요. 대마도지라고 합니다. 이게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될 정도로 필요한 유명한 책이죠. 그게 바로 대마도지인데요. 자, 이 대마도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왼쪽에 보시면은 지다유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어로서 임나의 지명이다. 임나 시절부터 존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고대 임나국의 발음은 시타로, 지다유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고대 임나국에 이 지다유가 있다. 그리고 지다하도 시타카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다유라고 하는 것은
저 상대마의 왼쪽 부분에 지다유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부분에 지다하라고 하는 지명이 분명히 대마도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병선 교수의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다유를 보시면요. 지다유는 3,000년 이상의 마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다유 폐총이라고 사진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000년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폐총이 발견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여기에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가야 사람들이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설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마도 답사를 해보니까 대마도에서 나오는 지도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지다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지다하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직접 이렇게 지다하라고 하는 지명을 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다하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 임나 지명이 그대로 대마도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나가 대마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죠. 바로 태백일사입니다. 이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하여 있었다.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으며 다스리는 곳을 국미성이라고 했다. 후에 대마도 두 섬이 마침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임나는 처음에는 서북 지역의 조그만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임나가 확산되어서 대마도 전체가 임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임나는 대마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서기의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또 임나가 대마도가 되고 이 대마도를 가보니까 임나의 고대 지명이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임나가 대마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나는 삼가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 태백일사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임나는 삼가라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임나가 또 나뉘어서 삼가라가 되었다. 이른바 가라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읍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때부터 삼한이 서로 다투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화해하지 못했다. 좌호가라는 신라에 속하고 인이가라는 고구려에 속하고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직접 대마도를 가 보니까 대마도에 이 삼가라의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좌호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라고 했잖아요. 대마도에 좌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대마에 보시면은 좌호 항도 있고요. 그리고 좌호 소학교도 있었어요. 이 좌호 소학교는 지금은 대안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가서 안내 지도를 봤는데요. 안내판을 이렇게 보니까 좌호천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좌호천. 좌호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좌호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마도를 답사할 때 신사를 두 군데를 갔는데 천신 다구도원 신사, 신호원 신사라고 해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신사를 갔습니다. 그 신사 쪽의 위쪽을 보면은 좌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좌호 마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신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좌호가라는 신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대마도에 남아있는 삼가라 중에서 인위가 있습니다. 인위는 중앙에 있는데요. 인위는 고구려에 속합니다. 인위에 그 교통 안내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인위 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인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안내 지도를 보니까 수많은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위만 정확하게 중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어떤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계지가 있는데요. 이 계지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 속하는 거죠. 백제 땅이었는데 계지가라. 그래서 계지라고 하는 지명도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내판을 지도 안내판을 보니 위에는 인위, 밑에는
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몇 개가 없는데 10개도 써 있지 않은데요. 그중에 인위하고 계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지가라, 인위가라, 좌호가라의 계지, 인위, 좌호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도 대마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현대, 근현대에 나왔던 지명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헌을 봤습니다. 화명유치초. 자, 이 화명유치초라고 하는 것은 일본 헤이안 시대 10세기 문헌이에요. 10세기 문헌. 이 10세기 문헌에 대마도의 지명, 계지, 좌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지와 좌호가 1000년 이상 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화명유치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권9, 9권째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마도 부분이 나오는데 계지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좌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오래된 지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1000년 이상 된 그런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지명을 가지고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직접 제가 답사를 가서 그 지도로 된 그 게시판을 봤는데요. 게시판을 가지고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지나가다가 관광 안내, 대마도 관광 안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마도는 임나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태백일사에 보면은 가라가 있습니다. 임나가 3가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좌호가라가 여기 있죠. 좌호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잖아요. 좌호가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라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위가라. 인위가라가 여기 있습니다. 인위가 있죠. 지금도 이 지명이 1000년 된 지명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지가라. 여기 있죠. 계지 보이시나요? 계지가라라고 해요. 계지는 백제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임나가 3가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좌호가라, 신라의 지역, 신라가 있었던 지역이죠. 여기가 신라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가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 인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제가 있었던 지역, 그 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그 대마도가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3가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대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마도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지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대마도지, 증정 대마도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다유 보이시나요? 지다유는 고대 임나의 지명이다.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고대 임나의 지명이 바로 지다유다라고 하는데, 그 지다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또 지다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지다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다하는 역시나 증정 대마도지에 보면은 지다하는 임나의 고대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다유하고 지다하가 그대로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호가라, 인위가라, 그 다음에 계지가라,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대마도는 초기에 임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마도에 안내판을 두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대마도를 가니까 많은 분들에게 대마도 안내서를 이렇게 한국어로 된 안내서를 줍니다. 뒤를 펼쳐보니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에서 제가 지명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좌호항, 좌호천이 있고요. 여기가 좌호 지역입니다. 좌호가라가 있었고요. 이곳이 신라에 속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위가 있습니다. 자, 인위는 인위가라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곳은 고구려가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지가 있는데요. 게지가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 게지는 게지가라라고 해서 백제에 속한 곳입니다. 백제가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신라, 고구려, 그리고 백제가 나누어서 대마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을 보시면 바로 고대 임나 지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다유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다하라고 되어 있죠. 시타로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지다류, 지다하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고대 지명이라고 대마도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지도 안내판을 보시고 그리고 홍보지를 통해서도 바로 삼가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이 임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은 바로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이 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공황후가 신라에 쳐들어와서 신라 왕을 무릎을 꿇리고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도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왕후의 사만 정벌론. 자, 신라를 쳐서 신라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웠던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이 항복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소위 지 사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사만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벌을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사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만이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로 신공황후가 공격한 이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태백일사의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으로 대치될 수가 있거든요.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라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큐슈 남부의 지역을 가시면은 그 지역을 연결해주는 기리시마산에 최고봉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국악이라고 써 있어요. 일본인들이 올라오고 왜 여기 한국이라고 돼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국악에 옆에 한국어가 써 있죠. 가라쿠니다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라쿠니다케. 이건 뭐냐면 한이라고 하는 말을 가라라고 쓰는 겁니다. 가라라고 쓰거든요. 한은 가라로 대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사카의 신국신사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요. 자, 이곳은 원래 신국신사는 본래 한국신사였습니다. 근데 메이지 시대 이후에 한국이라고 하는 흔적을 다 없애라라고 해가지고 모든 한국신사는 신국신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발음은 어떠냐면 둘 다 가라쿠니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은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은 신국신사라고 되어 있고 옆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쿠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한이 바로 가라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국신사의 신리를 사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원래는 한국신사였는데 신국신사로 바뀌었지만 발음은 뭐냐면 한국신사가 가라쿠니라고 하는 것처럼 신국신사도 가라쿠니 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은 바로 가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보면 시소위 사만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소위 사만이다. 사만을 정벌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삼한할 때 한이라고 하는 거는 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가라가 어딨냐? 바로 대마도에 있는 좀 전에 이렇게 보셨던 세 가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신공황후가 정벌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대마도를 들어온 것이다. 한반도 남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임나 일본부설에서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임나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대마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석에 나온 임나의 위치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임나의 지명이 대마도에 숱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태백일사에 나오는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지명이다, 국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임나와 대마도의 삼가라의 관계, 삼가라는 바로 사만이었고, 만약에 신공화호가 정벌을 한 사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마도의 일부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임나를 가지고 지금 아직도 한반도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임나일본부설에 불씨가 살아나게 할 소지가 있는 그런 위험한 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나는 원래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밝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알라는 아라가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